이번 영상은 호도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호자가 우리가 호명한다, 호칭이라는 말 들어봤죠? 호자가 부를 호자라는 거예요. 도라는 거는 각도할 때 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각도를 부르는 방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 하고 싶으면 삼각함수는 y는 뭐 sin x, y는 cosine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함수는 y는 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좌표축에다가 x 값을 표시하고 싶고 y 값을 표시하고 싶은데 x가 지금 도잖아. 그럼 도를 실수화시키고 싶다라는 얘기야. 이 도로 표시할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래서 도를 실수화시키고 싶어서 나타난 방법이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죠. 각도를 부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부르는 단위를 우리가 여기서는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책 읽어가면서 순서대로 맞춰서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길이나 양을 재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길이를 잴 때 한국은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쓰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인치나 마일 같은 걸 쓴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린 1cm라고 하는데 1cm를 미국에서는 1cm에 해당되는 걸 인치로 만약에 바꾼다. 그럼 0.39인치 뭐 이 정도 나와요. 만약에 1인치를 그럼 얘가 인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1인치는 몇 cm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뭐 2.54cm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는 단위가 지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더 익숙하는 거는 이게 더 익숙한데 미국은 이쪽이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을 잴 때도 우리는 뭐에 더 익숙하죠? 몇 도 이런 게 더 익숙하잖아요. 우리 각도기를 보면은 여기 0도속도에서 여기 0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한 바퀴 다 돌면 180도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을 보면 한 바퀴 다 돈 게 360도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뭐 눈금 하나 360도를 여기 한 눈금 해당되는 거예요. 1도야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도기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눈금 굉장히 익숙한 거는 바로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래서 근데 60분법과 더불어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새롭게 알게 된 각을 부르는 이름을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죠. 60분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60분법이란 원의 둘레를 좀 원의 둘레 한 바퀴 다 돌면 360도잖아요. 그렇지? 360도를 360등분하면 어떻게 돼? 한 등분당 몇 도가 나올까? 1도라고 하고요. 다시 이 1도를 60으로 나누면 1분이라고 하고요. 이 1분을 다시 또 60으로 나누면 1초라고 정의를 해요. 이게 다 60으로 계속 나누는 걸 우리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도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이 호도법, 각을 60분법 말고 60분법은 도라고 했는데 호도법은 각의 실수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각의 실수화.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약속을 하냐? 예를 들어서 부채꼴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채꼴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 우리 R로 잡잖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랑 쭉 움직여서 호의 길이랑 똑같아질 때가 있어요. 됐어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질 때 우리는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라디안이라고 하면은 라디안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영어로 쓰면. 근데 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우리가 반지름 R로 많이 약자로 하잖아요. 라디우스. 반지름 영어가 라디우스랑 우리가 각을 앵글이라고 하잖아요. 그 라디우스랑 앵글이랑 합쳐서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때 중심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를 R로 잡았는데 그때 마침 호의 길이도 R이 됐어. 그때 해당되는 이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불러주기로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1라디안은 몇 도쯤일까라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1라디안은 몇 도쯤일까? 책에 보면 나와있죠. 우리가 정삼각형은 각의 크기가 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60도로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삼각형의 한 변을 살짝 얘를 좀 당겨서 이렇게 구부려진 거,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게 만든 거. 그게 바로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심각을. 그러니까 60도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각일 알 수가 있는데 약 계산해 보면은 그게 한 57도 정도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1라디안은 57도 정도 되는데 정말 뭐 계산하면은 나중에 이거 한번 이거부터 정리 먼저 해봅시다. 만약에
반지름이 r이다. 됐어요? 이거. 반지름이 r일 때 그때 호의 길이도 r이야.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괜찮아요? 그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r일 때 각도가 알파라고 하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원 한 바퀴 다 돈 거죠? 그때는 우리가 360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은 2파이 r 알파는 360도 r과 같고요. 그러면 r 약분하고요. 내가 원하는 알파 중심각은 2파이분의 360도고 또 약분하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됐어요? 그러면 그 중심각 알파라는 애는 원의 반지름이랑 상관없이 파이분의 180도로 일정하다라는 건데 됐어요? 우리가 어떨 때 1라디안이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호의 길이를 r로 잡았으니까 그쵸? 여기 이 알파에 해당되는 게 1라디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1라디안은 결국에는 파이분의 180도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가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약 몇이었어? 3.14, 뭐 1592 이 정도 되는데 약 3.14라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정말 나누면 약 57도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 1라디안이 아까 파이분의 180도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파이 라디안은 어떻게 될까? 파이 라디안은 양쪽에 파이를 곱하자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그치? 파이 라디안은 이쪽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여기도 파이를 곱하면 없어지고 결국엔 파이는 180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은 180이구나 라고 나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특수과학에서 여기 나왔을 때 요거 단위 안 쓸 수도 있잖아. 라디안은 단위 안 쓰고요. 그냥 파이는 180도야 라고 이제 라디안 쓸 때는 파이는 180도야 라는 거를 알아두면 돼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라고 나오는데 라디안 생략해서 파이만 나와도 우리는 180도야 라는 거 호도법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180도라는 건 60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60진법을 라디안으로 고치면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60분법 여기서 180도는 파이고요. 그럼 만약에 90도면요. 나누기 2 한 거잖아. 그럼 2분의 파이 하면 되겠죠. 60도는요. 나누기 3 했으니까 3분의 파이 하면 되겠고요. 45도는 나누기 4 했으니까 4분의 파이 하면 되겠고. 됐어요? 얘는 나누기 6 했으니까 6분의 파이 해주면 될 거고. 270도는요. 90도 기준으로 하는 게 낫겠다.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3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3 하면 2분의 3파이 곱하기 4 하니까 곱하기 4 하면 2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파이는 뭐다? 라디안 할 때 꼭 기억할 거는 파이는 180도다. 됐습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은 90도다. 하나만 더 해볼까? 60도는요. 라디안으로 고치면 3분의 파이다. 45도는요. 4분의 파이다. 알아둬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 파이 뒤에 뭐가 생략된 거다? 라디안이 생략된 거다.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를 새로 배웠어요. 60분법을 호도법 실수화시킨 거. 됐어요? 60분법을 실수화시킨 거를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하고 라디안은 생략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60분법이랑 호도법이랑 다리 연결을 해주는 하나의 공식은 누구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문제통에서 한번 볼게요. 예, 244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호도법은 60분법으로 서로 바꿔봐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호도법이야. 도가 없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았던 거 있어. 누구?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파이 대신에 이제 이거는 뭐야? 60분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럼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으면 되잖아. 15분의 180 하니까 답은 12도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요거 3 나와 있죠? 3. 3이라는 거를 지금 보면은 그 60분법은 또 뭐로 바꿔라? 호도법으로 바꿔라 라고 나와 있죠. 됐어요? 그러면 3이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뭐 있어요? 파이는 180이다.
그럼 나는 1을 알고 싶어. 우선 3 나왔잖아. 1부터 먼저 구할까? 좀 바로 안 내면? 1 되려면 양쪽에 뭐로 나누면 돼? 파이로 나누면 되잖아. 양쪽에 파이로 나누면 1은 파이분의 180이야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3 구하래. 그럼 3은 양쪽에 뭐 해주면 돼? 3 곱하면 되잖아. 180 곱하기 3이야. 그래서 파이분의 540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75도 이거는 60분법이니까 코드법으로 바꿔야 되겠죠? 괜찮아요? 75도를 코드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80도가 파이였어. 괜찮죠? 180도가 파이였는데 그러면 1도면 어떻게 돼? 나누기 180 하면 되잖아. 그럼 180분의 파이 있으면 될 거고요. 나는 75도인 거 곱하고 싶어. 그럼 75도는 다시 여기다 75 곱하면 되잖아. 괜찮죠? 약분하니까 12분의 5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210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80도가 파인 거 알아. 됐죠? 180도가 파인 거 알아? 그럼 1도일 때는 어떻게 됐어? 1도일 때는 180분의 파이고 여기다 210도 하면은 210도 곱하면 약분 해서 어떻게 6분의 7 파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파이는 180도다. 요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245번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일반각은 어떻게 나타내? 일반각 세타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60도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일반각 세타는 360도 n 플러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세타 값이 3분의 파이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야. 그럼 난 여기에서 360도 n 플러스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일반각 표시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180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라디안으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기지. 180이 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360도라는 건 뭐지? 180 곱하기 2랑 같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180이 파이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 2파이 n. 이게 나오는 건데 n이 앞으로 간 것뿐이야. 그래서 2n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다라고 일반각식으로 동경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번에 마이너스 4분의 9 파이도 일반각으로 나타내래. 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각 표시 방법이었는데 이 세타 알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이 알파는 0도하고 360도 사이니까 양의 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나는 얘를 코드법 배웠잖아. 코드법으로 표시하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가 180도가 파이였어. 그럼 360도는 어떻게 나올까? 360도는 거기다 2배 한 거니까 2파이라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럼 360도 n은 어떻게 표시하지? 2n 파이라고 앞에서 1번에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 알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 세타라는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전체 값이 음수가 나왔어. 그럼 여기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안 되겠지. 음수값이 나오려면. 그럼 마이너스 1을 나와야지. 이거 음수값 비슷하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면 분모 4분의 1을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파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세타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8이지. 그럼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지. 마이너스 4분의 9파이가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뒤에 있는 거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어. 괜찮지? 그러면 n은 마이너스 1은 아니고 그쵸? 하나 더 써야 되겠네. 2 넣어보자. n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파이니까 분모 4를 통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6파이고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9파이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세타 해당되는 게 몇이 나올까? 그렇지. 플러스 4분의 7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양수니까 조건에 맞게 성립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2n 파이, 요 2n 파이고,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n 파이 플러스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표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포인트는 앞에서 했던 거 일반각 표시하는 거랑 똑같아. 360n 플러스 세타나 360n 플러스 알파나 상관이 없는데 얘 n은
정수 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뒤에 있는 알파는 0 더하고 360도 사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가정하에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는 라디안을 배웠기 때문에 360n을 뭐로 고칠 수 있다. 그렇죠. 2n 파이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생각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247번까지 한번 써봐 주세요.